관세 그리고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불편감이 간밤 뉴욕 시장을 일제히 하락시켰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2%대 낙폭을 보였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휴장을 또 진행을 했었던 만큼 오늘 장중 안에서의 변동성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1000포인트 넘게 하락을 보였긴 했지만 장 막판에 2.4% 정도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나스닥이 그 가운데서는 2.5%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M7 종목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은 일제히 주가 하락이 이어졌는데요. 그 안에서도 테슬라가 5.7%의 낙폭을 보이면서 가장 가파른 하락을 보였습니다. 바로 내일이면 테슬라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공개가 되는데 장중에 6%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현재 시장 안에서의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M7 관련 종목들은 추후 종목 시간대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계속해서 하락 조정이 되고 있고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상승을 되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흔들기에 지속적으로 힘을 실으면서 미 국채에서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 결국 투자자들이 선택한 건 바로 안전자산인 금이었죠. 오늘만 3% 넘게 상승을 하면서 현재 3,300달러 선까지 올라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약달러 현상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서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금 쪽에서는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시장 안의 가장 큰 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발언들, 간밤 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을 놓고 지난주 목요일부터 패배자다, 해임을 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본인의 SNS 글을 통해서 파월 의장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미스터 투 레이트, 너무 늦는 사람 혹은 패배자라는 단어를 쓰면서 당장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압박의 글을 다시 한번 적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지금 미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바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연준 의장과 연준 자체에 대한 독립성이 흔들리자 월가 안에서는 우려의 시각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게 된다면 시장 자체가 패닉에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달러는 약세로 가고 장기채는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말 그대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더욱더 흔들릴 수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연준 쪽에서도 만약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연준 결정에 직접적으로 간섭이 된다면 인플레이션이나 실업률이 더욱더 악화될 수 있다라고 경고의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일단 아랑곳하지 않고 연준 의장은 계속해서 어떤 기조를 보여줄지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로 보여지긴 합니다. 5월 7일 FOMC 회의 때 어떤 결정이 나올지 일단은 기다려봐야 되는 대목이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관세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들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중국에서는 일단 우리나라를 향해서 추가적인 불이익이 정해진다면 해당 국가들을 향해서 우리도 보복 조치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긴장감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국의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8대 비관세 장벽에 대한 내용들을 직접 글을 통해서 또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새벽 시간 기준으로 관세의 영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 대형 유통사들과의 만남을 갖기도 했었는데 일단 관세와 관련돼서 불안감은 계속해서 커지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S&P 500 기업들의 이 주가와 함께 이익 성장률을 계속해서 낮춰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11%가 넘었었던 전망치가 지금은 6.9%까지 하향 조정이 된 상황인데 이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선포가 되기 전에 이 정도의 조정폭이 있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안에서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간밤 주요 종목들의 변동성은 어떠했는지 종목별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엔비디아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연일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낙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증시에서도 4% 넘는 주가 하락이 나왔고요. 일단 화웨이가 AI 칩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기업들에게
줄 것으로 전해지면서 엔비디아 입지가 중국 안에서 더욱더 위축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젠슨항 CEO가 중국에 이어서 일본까지 직접 방문을 하면서 다른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이어가기 위한 움직임을 활발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상쇄시켜줄 수 있을 만한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을지 일단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우려감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의 주가 변동성에는 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간 외에서 실적을 발표하는 테슬라는 엔비디아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을 간밤에 보였습니다. 5.7%대 하락들을 보였는데 현재 미국 안에서 저가형 모델 출시의 지연 소식도 굉장히 주가에는 부담이 되고 있고요. 또 고가형 제품이 현재 중국에서는 판매 중단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앞으로 테슬라의 장기 플랜이 어느 정도 구체화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실적 발표 자체보다도 컨퍼런스 콜에서 전해질 앞으로의 장기 계획들이 훨씬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월가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우려감이 단기적으로는 훨씬 더 우세하기 때문에 간밤에도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이 월가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내일 당장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와주게 된다면 되려 주가는 저가에서 반등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이 디데이인 만큼 중요하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 애플 같은 경우도 낙폭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테슬라와 엔비디아만큼의 하락세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2% 정도 하락세가 나왔는데 일단 관세 관련해서 가장 타격이 큰 기업으로도 꼽히고 있는 만큼 애플의 주가 하락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반도체나 전기기기, 전자기기와 관련된 품목 관세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를 대통령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관세 품목 내용이 다시 한번 전해지게 된다면 애플의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꼭 유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 유통회사의 CEO들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지조차도 사실 본격적으로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 회동 이후에 어떤 기업들이 참석했는지 그 뒤에 리스트가 나왔는데 여기에 있는 월마트와 타겟, 홈디포 그리고 다른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대부분의 대형 유통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일단 간밤 유통회사들은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오긴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관세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 유통기업들이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인 전망 측면에서는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이들 기업을 만나서 회동을 이어갈 만큼 신경 쓰고 있다라는 부분을 직접 전해줬기 때문에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이제 오늘 저녁에 개장되는 미국 증시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해당 기업들이 내놓은 성명을 확인을 해보면 최대한 소비자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관세가 올라가더라도 소비자 가격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게끔 노력하겠다라는 뜻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측도 기업들도 긍정적인 회동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만큼 오늘 개장하는 상황에서 이 여러 가지 유통회사들의 주가 변동성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일단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외 주요 일정들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겹친 만큼 굉장히 바쁜 한 주를 보내야 됩니다. 일단 개장 전에는 락히드 머틴이나 GE 에어로스페이스 등 여러 가지 이 방산주들의 실적이 준비가 돼 있고요. 실적은 마감 이후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공개가 마감 후에 있어서 내일 변동성 좀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시죠. 그리고 SEC 연준의 의원들의 발언들도 있습니다. 닐 카시카리나 톰 바킨 연은 총재 연설이 현재 준비가 돼 있는데요. 아마도 최근에 파워리즘과 관련된 이슈가 워낙 불거지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 공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연준 쪽에서는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올 한 주 계속해서 굴수비 총재나 윌러 이사의 연설 발언까지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의 입장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시장과의 강경한 구도가 더욱더 심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변동성도 같이 주의를 해보시면서 이번 한 주에 대한 전략들 세워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간밤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을 했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도 상당한 여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종목별로 연결을 해봤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봐야 되는지 김수영 캐스터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과 그로 인해 영향받을 국내 기업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AI 대표 주자죠. 엔비디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간밤에 4%대의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형주들의 하락 흐름을 이끌었는데요. 여기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미국 정부가 AI 반도체 대중국 수출을 전면 제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핵심 수입처인 중국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약 55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보도됐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화웨이가 자체 AI 칩인 910C를 발표하겠는데요. 이거를 대량 출하하겠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AI 패권의 경쟁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국내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기업 같이 보겠습니다. 네, 바로 한솔 P&S인데요. 한솔 P&S는 화웨이의 서버와 스토리지 총판 계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웨이 AI가 부각될 시 총판 계약을 맞은 한솔 P&S는 유통사로서 반사 이익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화웨이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간접 수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거에 맞게 국내 AI 인프라 확대 흐름과 맞물려서 공급 채널로서의 역할이 더 주목받고 있는 지금 한솔 P&S입니다. 네, 다음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간밤에 악재가 많이 있었죠. 모델 Y가 2025년에 출시 연기된다고 밝혀졌고요. 또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브랜드 신뢰도에 훼손이 되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주행거리 조작 논란으로 인해 지금 집단 소송이 준비 중이고요. 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정치 개입으로 인해 투자 심리는 빠르게 냉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밤에 테슬라 주가 5% 하락했는데요. 이런 소식 오늘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현대차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의 부진과는 다르게 현대차는 같은 시장인 캘리포니아에서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로 판매량이 35% 이상 증가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플랫폼의 확장으로 지금 이 테슬라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업은 메타인데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는 최근에 생성형 AI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콘텐츠 비용 논란과 또 윤리 리스크가 이중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럽연합이 최근에 AI 규제법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AI 규제법,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기업에 주목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기업 솔트룩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솔트룩스는 AI 챗봇과 자연어 처리 등 이런 AI 기술들을 수출 중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유럽 진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유럽 진출을 앞둔 만큼 AI 규제의 대응력이 핵심 변수로 작용되겠습니다. 여기서 투명성과 데이터 소명 기능이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오늘 우리나라 기업 솔트룩스 AI 규제법에 맞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업입니다. 다음 기업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쇼핑몰로도 알고 계시지만 요새는 전 세계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또 여기에 AWS라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인데요. 이 AWS의 데이터 센터의 확장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클라우드 고정비 부담과 또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이런 지연 이슈가 생겼는데요. 이런 지연 이슈 오늘 우리나라에선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바로 메가존 클라우드입니다. 메가존 클라우드는 이 AWS와 국내 대표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인데요. 클라우드를 쓰기 위해 AWS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도움을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AWS 데이터 센터 확장이 지연될 시 국내 최대 MSP 기업인 메가존 클라우드가 성장세 둔화가 우려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메가존 클라우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이죠. 마지막 기업 나이키 살펴보겠습니다. 나이키는 트럼프 관세 직격탄을 맞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 이후로는 나이키의 많은 신발들이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에서 지금 수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EPS를 1.69달러로 하락한다고 전망하는 등 최근에 나이키 하락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맞춰서 오늘 우리나라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는 한세실업이 가장 나이키로 인해 영향을 받을 기업인데요. 한세실업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와의 부진에 맞게 국내 유통사, OEM 기업으로서 실적 압박을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사가 주문 감소 시 매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로 인해서 오늘 한세실업 주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목받을 미국 기업들과 오늘 국내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국내 기업들 함께 살펴봤습니다.